안녕하세요. Toward Online 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and Transl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하여 오픈소스 연구 논문 분석을 수행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종효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 EMNLP에 게재되었으며 실시간 수화 번역 태스크를 다루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화에 대해 생소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 수화 태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방법에서 제안한 연구 방법은 무엇인지, 이후에 해당 오픈소스 코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코드를 실행해 보았는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입니다. 수화 번역은 Sign Language Translation이란 태스크로 소개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사인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온 상황에서 이를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자연어 형태로 변화하는 태스크를 Sign Language Translation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Sign Language Translation이란 태스크를 조금 더 단순화한 버전이 있는데요. Sign Language Recognition이란 태스크가 있습니다. Sign Language Translation, SLT는 사인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를 일반적인 자연어 형태로 변화하는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What is your name과 같은 완성된 자연어 문장 형태로 답변을 내뱉도록 합니다. 이와 달리 Sign Language Recognition은 사인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를 Sequence of Word, 자연어 단어의 조합으로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SLR 태스크의 정답 형태는 What you name과 같은 보다 단순화된 Sequence of Word 형태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어서 SLR, Sign Language Recognition 태스크는 Isolated인지 Continuous 여부인지 따라서 ISLR 태스크, 그리고 CSLR 태스크로 구분되게 됩니다. Isolated Sign Language Recognition 태스크는 이제 인풋 비디오가 들어왔을 때 이를 하나의 단어 형태로 출력하는 태스크입니다. 이와 달리 CSLR 태스크는 이제 보다 긴 사인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온 뒤에 이를 여러 개의 단어를 한 번에 출력하는 형식으로 ISLR은 글로스, 하나의 단어 레벨, 그리고 컨티뉴어스는 문장, 즉 센텐스 레벨에서 수화 번역을 태스크를 수행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SLR, Sign Language Recognition 인풋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RGB 사인 비디오와 같은 형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RGB 사인 비디오에서 키포인트 값을 뽑아서 보다 모델 복잡도의 부담을 줄이고 여러 노이즈에 강권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RGB 사인 비디오와 키포인트 두 가지를 모두 입력으로 주는 형태 역시 가능합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러한 RGB 사인 비디오와 키포인트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사용합니다. Two-Stream Letter for Sign Language Recognition and Translation, 누립스 2024년에 게재된 해당 논문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SLT, SLR 태스크에 모두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비디오가 있을 때 SLR 태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시퀀서 단어 형태로 출력을 생성하고, SLT 태스크는 하나의 완성된 문장 형태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CSLR on 온라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CSLR 방법론들은 사인 비디오가 1분이라면 1분이 전체가 들어온 뒤, 그리고 사인 비디오가 만약 10분이라면 10분의 사인 비디오가 전부 들어온 뒤에 예측을 수행하는 오프라인 시나리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프라인 시나리오는 이제 사용자의 응답을 받기까지에 걸리는 시간인 레이턴시가 매우 크다는 단점과 이제 한 번에 사용되는 메모리 사용량이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과거의 연구들이 제안했던 CSLR이라는 태스크는 4.3초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를 0.3초로 줄였다 해서 온라인 CSLR 태스크를 수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CSLR 방법들은 이제 전체 사인 비디오 1분이면 1분, 5분이면 5분을 전체를 인풋으로 받고 있지만 이제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이래 전체를 입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CSLR 태스크를 간단한 ISLR 태스크로 전환하고 이 전체를 한 번에 디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를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조금씩 나눠가면서 디코딩하는 식으로 CSLR 태스크를 ISLR 태스크로 바꿈으로써 온라인 인퍼런스 시나리오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GitHub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SLRT 태스크에서 온라인 폴더 속을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폴더가 존재합니다. 네, 메인 폴더는 이제 CSLR 태스크, 그리고 SLT 태스크, CTC 퓨전이란 태스크를 각각의 폴더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CSLR 태스크에 대한 학습 및 추론을 진행할 수 있는 폴더이고요. SLT 태스크는 SLT 태스크에 대한 학습 및 추론을 진행할 수 있는 폴더. CTC 퓨전은 이제 ISLR과 CSLR 태스크를 ISLR 태스크로 보완함으로써 오프라인 모델과 온라인 모델을 함께 추론을 진행할 수 있는 폴더를 담고 있습니다. 본 소개에서는 이 주요 코드인 CSLR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CSLR 폴더 내부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주요 경로, 하이퍼 파라미터 등을 설정할 수 있는 config 파일, 그리고 인퍼런스 단계에서 CTC 디코딩이라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오픈소스인 CTC 디코드,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저장되는 데이터셋 폴더, 이후에 주요 코드들이 저장되는 코드인 모델링, 이후에 학습이 완료된 모델들이 저장되는 폴더인 프리트레인드 모델 및 리저트, 이후에 이제 기타 로깅이나 자주 사용되는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는 유틸스 폴더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 여러 가지 .py 형태들도 저장되어 있는데요. 젠포즈는 사용되지 않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젠 세그먼트.py,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증강하는 사인 어그먼트.py, 본격적인 모델 학습을 진행하는 코드인 train.py, 오프라인 모델 예측을 수행하는 prediction.py, 마지막으로 온라인 모델 예측을 수행하는 prediction slide.py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rediction slide에 슬라이드가 붙었다는 점이 앞에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CSLR을 온라인 태스크로 전환하여 풀겠다 라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이 논문에 있는 메인 테이블입니다. 메인 피규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코드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주요 부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데이터 준비 단계, 제너레이트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해당 세그먼트를 증강하는 단계, 이후에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 그리고 추론을 진행하는 단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 이 사인 세그먼트를 통해서 컨티뉴어스 사인 비디오에 대해서 각각의 예측값을 생성한 뒤에 해당 값을 증가하는 어규멘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딕셔너리를 구정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학습 과정에서는 해당 딕셔너리에서 각 글로스와 인스턴스들이 서로 균일한 분포로 샘플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글로스 레벨 샘플링과, 그리고 이제 이런 ISLR 모델에 통과시킨 뒤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사이던시 로스를 통해 ISLR 모델의 학습을 진행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때 사이던시 로스는 ISLR 모델에서 이제 중강을 하기 전 원본 중요한 부분의 피처만 뽑아서 C로스를 진행하는 방법인데, 해당 부분은 추후에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퍼런스 단계입니다. 연속된 비디오가 있을 때 이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대의 ISLR 모델을 통과시킨 뒤 각 윈도우에 대한 예측값을 후처리를 진행하여 최종 결과를 만드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북파트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인 세그멘트를 통해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을 생성하는 부분과 해당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에 대해 데이터 증강을 수행하는 어그멘테이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getSegment.py는 이제 피녹스 2014 데이터셋의 글로스 예측 결과를 아이솔레이티드 사인 단위로 분할 및 저장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해당 코드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간단한 함수를 딕셔너리를 정의를 하는데요. 글로스 to id는 원본 데이터셋의 글로스 문자열, 예를 들어 hello 아니면은 wind, strong, blow와 같은 글로스 문자열을 각각에 대해 0, 1, 2와 같은 고유한 정수 id로 매핑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id to 클로스는 해당 형태를 뒤집은 것인데요. 이제 0, 1, 2와 같은 정수 id가 있을 때 이를 다시 wind, strong, blow와 같은 글로스 문자열로 매핑해주는 딕셔너리입니다. 이후에 또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전에 정해둔 뒤 해당 것들을 불러오는데요. 데이터는 이제 피녹스 2014 데이터셋을 그대로 불러오는 형태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name, gloss, 그리고 각 비디오의 프레임 개수 등과 같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글로스 로짓은 이 사전 학습된 CSLR 모델이 예측한 각 프레임에 대한 로직 값을 미리 저장한 형태입니다. 해당 예측값 역시 불러와서 이후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을 만드는데 같이 활용을 합니다. 해당 과정을 이제 데브셋과 테스트셋 두 가지에 동시에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name to logit이라는 변수 역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앞선 이미 사전 학습된 CSLR 모델이 비디오 각 프레임에 대하여 예측한 로직 값에 대하여 데이터 이름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A001이라는 비디오 네임이 들어왔을 때 이를 해당 비디오의 로직 형태와 연결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를 name to logi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선 변수들을 이용하여 isolated sign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각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name to logit을 통해서 각 네임이 있을 때 이를 모델이 예측한 로짓으로 만든 뒤 그 다음에 이를 확률값인 소프트맥스 확률을 취해서 글로스 프로브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후에 정답 글로스드 각각을 앞서 정의한 글로스 to id를 통해서 글로스 라벨로 매핑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원본 비디오가 있을 때 각 비디오에 대한 확률값과 정수 id 값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세그먼트라는 로직 투 세그먼트라는 함수를 통과하여 세그먼트라는 변수를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변수에는 각 비디오에 대해서 0번 글로스가 어디 프레임부터 3번 프레임부터 5번 프레임까지 나왔다 와 같은 정보들이 저장된 리스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ISLR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저장을 하는데요. 이제 원본 비디오 네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원본 비디오의 0번 글로스가 3번에서 5번 프레임에 나왔다 같은 네임 형태를 저장해 둔 뒤 글로스, 스타트 프레임, 엔드 프레임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의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에 대하여 데이터 증강 및 저장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젠 세그먼트에서 만들어진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을 이제 사인 어그먼트.py에서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에 이 피녹스 원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올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이유는 비디오 프레임과 같은 메타데이터 참조를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젠 세그먼트와 세그먼트.py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각 디셔너리 형태를 다시 매핑을 진행합니다. vFile to item은 데이터 각각의 비디오 네임과 해당 비디오 내부의 isolated 사인을 매핑을 하는 것이고요. vFile to ren은 각각의 비디오 네임과 해당 비디오의 원본 프레임 길이를 매핑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선 변수들을 사용하여 Augmented Isolated 사인을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bag to items라는 변수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진행하게 되고요. 윈도우 사이즈는 이제 증강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제 vFile to len이라는 곳에서 원본 비디오의 길이를 불러온 뒤 각 비디오 네임에 해당하는 아이템 리스트에 대하여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증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원본 데이터의 값들도 저장을 해놓는데요. 이제 원본 데이터이므로 증강이 되지 않았다로 해서 어그멘테이션은 0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고 이제 기본적인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이 저장된 형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증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원본의 시작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이 존재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윈도우 사이즈의 절반 크기만큼 먼저 시작하거나 나중에 시작하는 형태로 증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강 기준에 맞추어 시작하는 프레임을 새롭게 설정하고 마찬가지로 기준에 맞추어 증강을 끝나는 엔드 프레임 변수 역시 새롭게 지정한 다음 전체 데이터를 이제 하나의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면서 이를 bag to items에 추가하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딕셔너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스타트와 엔드에는 새롭게 증강된 프레임 인덱스가 저장이 되고요. 증강이 됐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그멘트는 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 및 증강 단계,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의 얻은 정보는 이 bag to items라는 딕셔너리 하나입니다. 해당 딕셔너리에는 각 0번 글로스, 1번 글로스들이 있을 때 각 글로스가 몇 번 프레임부터 몇 번 프레임까지 있었는지를 저장하는 하나의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네, 이어서 트레이닝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 부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학습을 진행할 때 앞서 생성한 이 딕셔너리에서 어떻게 K개의 인스턴스를 M개의 글로스에서 K개의 인스턴스를 균등하게 뽑는지에 대한 글로스 레벨 샘플링, 그리고 모델에 로짓이 있다면은 이것에 이제 C로스와 C로스 풀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후에 이제 사일런스 로스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스 레벨 샘플링입니다. 글로스 레벨 샘플링의 목적은 하나의 배치에 M개의 글로스가 K개씩 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배치 내부에 여러가지 글로스가 골고루 등장하게 함으로써 균형 있는 학습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배치 내부의 아이템 리스트에 대하여 순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 리스터는 사인 딕셔너리의 M개 글로스를 선택한 형태입니다. 즉, 이제 여러가지 M개의 글로스를 선택한 뒤에 각 글로스에 대하여 모든 인스턴스들을 리스트 형태로 저장한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본 아이템 리스트의 형태는 K가 아닌 M,L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코드를 통해서 각 글로스마다 수많은 L개의 인스턴스가 있는데 여기 중에 어떻게 K개를 균등하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른쪽 코드에 담겨 있는데요.
이제 먼저 각 아이템 리스트가 존재하는 곳에서 각 인스턴스들의 순서를 섞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인스턴스의 수가 K보다 많다면은 이미 한번 랜덤 퍼뮤테이션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앞에 K개만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제 특정 클로스가 L이 K보다 작은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일부를 추가적으로 복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원본 데이터가 항상 들어가도록 수행을 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뒤쪽에 셀리언스 로스에서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 인스턴스들에서 각 인스턴스 L에 대하여 몇 번 인덱스를 쓸 것인지 설정이 되었다면은 해당 인덱스만 새로운 new 배치라는 함수에 저장함으로써 m,k개의 m개의 클로스마다 동일한 k개의 인스턴스 개수를 맞추는 미니 배치 클로스 레벨 샘플링이 완성되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트레이닝 로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제 C로스와 C로스 위드 풀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컴퓨터 레코그니션 로스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해당 함수는 로직과 라벨을 동시에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후에 이 self.recognition loss 펑션을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해당 로스는 크로스 엔트피 로스로 구현이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이 출력한 로직과 정답 라벨 간의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C로스입니다. 네, C로스에 대해 소개를 더 드리고자 예시 코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제 m개의 클로스마다 k개의 인스턴스가 있는 상황에서 모델의 예측값은 배치 형태이므로 m, k, m 곱하기 k, m 차원의 형태입니다. 이때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이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클로스에 대한 라벨이 존재합니다.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은 이제 전체 각 배치 내부에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라벨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클로스 레벨 로스는 이제 윈드에 대한 예측값 전체를 이제 점 민으로 평균을 함으로써 각 글로스에 대한 평균 예측값에 대하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수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의 모델 예측값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의 형태인 인스턴스 로스와 이제 배치 내부의 각각의 글로스에 대한 예측값을 평균을 진행한 글로스 레벨 로스를 동시에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세일런시 로스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세일런시 로스에 대한 예시를 소개드리기 앞서 세일런스 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원본 사인 프레임의 스타트 프레임과 엔드 프레임이 t 비긴과 t 엔드라고 했을 때 저희가 데이터 증강을 딕셔너리 단계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프레임은 이제 t 햇 비긴부터 t 햇 엔드까지의 프레임 형태로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 증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원본 예측값 원본 이제 라벨에 해당하는 글로스 부분이 아닌 이제 배경 코얼티큘레이션이라는 잡음이 이제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t 햇의 프레임은 원본 t 비긴보다 작고 t 햇의 엔드는 원본 t 엔드보다 작다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이제 데이터 증강된 부분 프레임이 있을 때 해당 프레임을 다시 업샘플링을 진행한 뒤에 이 원본 수도 그라운드 트루스의 사인 프레임에 해당하는 부분만 플링을 함으로써 이제 코어 얼티큘레이션 없이 원본 실제 그 글로스를 의미하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만 예측 로스를 다시 수행하겠다 라는 점이 셀리언시 로스입니다. 코드인데요. 이제 위쪽에 노테이션과 예시 변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원본 프레임의 시작과 엔드 프레임이 5와 20이라고 예시를 잡아 놓았고요. 이제 해당 과정을 f.interpolate라는 함수를 이용하여서
타임 스태프 T'을 다시 B 곱하기 T' 형태로 증강을 시킵니다. 업샘플링을 시킵니다. 이후에 이제 foreground 플링이라는 점을 이용하여서 스타트 부분과 엔드 부분을 지정한 뒤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평균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제 saliency classifier라는 nn.linear 함수를 추가함으로써 C차원의 형태를 M차원으로 다시 변환을 시키고요. 각각의 M개의 글로스에 대한 예측값을 크로스 센팀 로스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단계에 대해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퍼런스 단계는 prediction slide.py로 모델이 어떻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구현하였고 어떤 식으로 허처리를 진행하였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온라인 ISLR 모델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통해서 추론을 진행하는데요. 이때 두 가지 후처리 방법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보팅 베이스 디듀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스레스홀드가 50%를 넘은 부분만 예측값을 사용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저희가 슬라이드 윈도우를 진행하다 보면은 하나의 프레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예측값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예측값에서 가장 높은 변수가 가장 높게 예측한 글로스의 비율이 50%를 넘지 않으면은 공백으로 대체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후에 백그라운드 애니메이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해당 단계는 이제 1번 단계에서 생성한 공백을 지우고 중복되어 생성한 글로스를 하나로 합치는 단계를 진행합니다. 네, 해당 후처리 과정에 대하여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비디오 S와 키포인트 S에 대하여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에 이 비디오 S 리스트에 대하여 이제 반복문을 순회하면서 각각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렇게 ISLR 모델이 생성한 예측값에 대하여 후처리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W보트는 이제 얼마나 많은 프레임들이 같은 값을 예측을 해야지 해당 글로스를 사용할지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이제 네, 여기서 keep이라는 변수 부분에서 W보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 카운트가 있어야지 저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후에 후처리 단계입니다. 이제 후처리 단계에서는 이제 예측된 결과물을 다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연속된 중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뒤 확인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랭크 아이디가 사전 존재한다면은 이를 제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서머리입니다. 온라인 CSLR 모델은 이제 CSLR 비디오를 사전 학습된 사인 세그멘트를 통해서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을 만든 뒤 이의 증강을 통해서 어그멘티드 아이솔레이티드 사인으로 변환한 뒤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딕셔너리는 학습에서 사용되며 글로스 레벨 샘플링이란 기법을 통해서 M개의 글로스가 항상 K번씩 등장하도록 하는 글로스 레벨 샘플링을 통해서 균등한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기본적인 학습을 진행하며 셀리언스 로스라는 점을 통하여 이 외부 잡음 없이 원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모델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예측된 비디오가 있을 때 이를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을 통해서 전체 비디오를 한 번에 예측하는 것이 아닌 윈도우 단위로 예측을 수행한 뒤 그 예측값에 대하여 후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직접 코드를 둘러본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실험 데이터셋은 피녹스 2014T 온라인 CSLR 태스크를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논문 실험 환경은 배치 사이즈 4에 100에포크의 GPU 8개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재현을 진행한 실험 환경은 배치 사이즈 2 그리고 10에포크 RTX 3050 GPU 2장으로 재현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재현 과정입니다. 이제 트레인 로깅 과정과 1DB 로스 로깅 과정 그리고 1DB 매트릭 로깅 과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재현 결과 이제 논문 수치는 월드 에러 레이트 단어를 얼마나 모델이 틀리게 예측하였냐의 비율이 22 정도였지만 제가 재현을 진행했을 때는 54 정도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논문이 100에포크를 학습한 것과 달리 제가 10에포크만 시공간계상 학습을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수정되며 이제 향후 에포크 수를 더 늘린다면 정상적으로 논문 수치가 나올 것으로 1DB 로그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행 결과 화면을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각 에포크에 대하여 밸리데이션 결과가 출력된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행 결과 화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